그러면 음. 준비하신 세 번째 주제, 이번에는 아이온큐에 관련해서 준비하신 내용 부탁드립니다. 사실 최근에 정말 그 아이온큐에게는 정말 큰 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. 그 크리스 몰로 그 핵심 인력분께서 이제 좀 사임을 하셨는데, 네. 일단은 좀 그 아이온큐 좀 현황을 좀 체크해 볼게요. 왜냐하면 예, 아이온큐 분위기가 올해 좀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동기 비해서 두 배가 넘게 뛰었고, 그래서 551만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. 그리고 뭐 손실은 늘어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보유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랑 이제 뭐 단기 투자 자산까지 합하면 그 5억 달러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5억 달러라는 규모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. 그래서 음, 뭔가 자금적인 이슈 부분에서는 뭐 당분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자금적인 이슈도 없다. 그리고 이제 올해 그 6월에 유럽의 양자 AI 기관인 이제 퀀텀 바질과 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고, 여기에 이제 좀 양자 데이터 센터도 만들 계획이다. 뭐 이런 것들도 좀 올해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죠. 예, 그리고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그 큐비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,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올해 그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,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좀 많이 급락을 했었다가 많이 회복을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온큐 포르테 상용화도 좀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런 좀 고객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매출, 그리고 규모 있는 매출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음, 기대감도 좀 나오게 됐죠. 그래서 아이온큐가 제시한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은 2023년에 연간 한 1,890만에서 1,930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좀 가이던스를 냈던 바가 있고, 이것도 이제 좀 긍정적인 가이던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죠. 그리고 예, 좀 특히할 만한 게 이제 부킹 가이던스인데요. 예, 아, 부킹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 좀 계약 매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게 2023년 부킹 가이던스가 4,900만에서 5,600만 달러로 좀 2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는데, 이게 1분기 발표했던 것보다 한 30%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. 그렇게 보면은 아이온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뭐 좀 우리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음, 걸좀 좀 보여줬던 2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. 음, 그런데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게 이제 10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, 이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. 이제 크리스 몰로 CSO라고 하는데 그 치프 사이언스 오피서, 그래서 크리스 몰로 박사가 사임하게 됐다고 좀 발표를 했고, 직후에 당연히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이제 MIT 공대를 졸업을 하시고, 이후에 이제 1992년에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, 커리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양자 기술을 연구해온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양자 음,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고, 중요한 게 지금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기술을 좀 하고 있는데, 이것을 이제 조작 가능한 큐비트로 만드신 분이 이제 이 몰로 교수님이십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아이온큐의 이제 근간이 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음, 그리고 2001년에 되게 옛날에 받은 상인데 그 물리학회에서 라비상이라는 것을 수상을 했어요. 근데 이 예, 라비상이 원자, 빔 이쪽에서 좀 주는 상이라고 해요. 그 영역에서 이제 좀 탁월한 성과를 냈던 분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고,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이분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정말 알기가 어렵다. 뭐 대단하다 뭐 하다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. 음, 거기에 좀 투신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수치적인 거 좀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 몰로 교수가 그 쓴 논문이 인용된 건수가 한 6만 건이 넘는데요. 어, 음,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인덱스가 몇 개 있거든요. 이런 예, 거를 이제 그 수치화한 게 있는데 H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. H 예, 인덱스가 H번 인용된 저작물이 H개라는 뜻인데, 음,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수치가
60이 넘어가면은 아주 특별한 수준이다. 어, 그리고 이제 I10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예, 이거는 10번 이상 인용된 논문의 수가 몇 개인가를 예,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저희 같은 잘 뭐 연구나 박사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수치를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만든 건데 예,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크리스 몰로 박사님 건데 이제 인용 건수는 6만 건이 넘었고 H 음, 인덱스가 103이에요. 어,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이제 H 인덱스가 60 넘으면 특별한 수준이라고 예, 여겨진다라고 예, 했는데 예, 104이니까 이제 매우 특별한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그 I10 인덱스, 그러니까 10번 이상 인용된 네, 논문의 수만 200개가 넘는 거죠. 200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신스 2018을 보면은 2018년 이후에 이 수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쓴 논문들이 더 주목을 받고 음,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,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그럼 비교를 해야겠죠, 저희가. 예, 저 김정상 교수님과 비교를 해봤습니다. 아, 그래서 김정삼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이 인용된 건 한 10,000건 넘어가고요. 예, 그리고 H-index가 48. 그러니까 48도 진짜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닌 거죠. 60 이상이면 특별하다고 했는데 예, 48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 몰로 교수님이랑 김정상 교수님께서 지금 그 필드에 뛰고 계신 게 양자역학 쪽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그 제한된 영역이죠. 네, 제한된 영역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보시면 이거를 저희는 좀 더, 이거를 더 크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I10 인덱스도 110인데 어쨌든 이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보면 크리스토퍼 몰로 교수님이 뭐 김정상 CTO보다 뭐 뛰어나다 덜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이런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몰로 교수님이 사임한 데는 좀 이슈가 있는 게 일단은 그 아이온큐가 탄생한 배경에는 이제 몰로 교수님 논문이 있었어요. 사실은 이 몰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보고 그 벤처 캐피탈에서 찾아와서 창업할 것을 권유를 했거든요. 원래는 음, 창업할 생각이 없으시다가 이제 찾아와서 우리 이거는 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온큐가 시작했다라는 좀 그런 히스토리적인 게 있고요. 예, 그리고 그 역할적으로 보면은 몰로 교수님은 이론가의 포지션을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이제 음, 좀 직책으로도 보시면 CSO 좀 더 이론적인 것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몰로 교수님이 이 양자 기술이 이제 컴퓨터에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예,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현할 공학자가 필요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인물이 김정상 CTO이신 거죠. 그래서 음, 몰로 교수님이 이론적인 토대나 뭐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으면 김정상 CTO님께서 뭐 좀 더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거나 이거를 음, 이제 좀 만들어내는 거. 그래서 이제 그 몰로 교수님은 치프 사이언스 오피서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은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라는 이제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직함을 갖게 되신 거죠. 음,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두마차 중에 이제 한 말이 좀 그 이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은 게 사임 이유예요. 사임을 한 이유가 뭐냐? 이제 아이온큐는 그 몰로 박사님께서 자신의 학업 연구나 정책 추구 활동을 위해서 복귀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몰로 교수님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던 연구를 하기 위해 돌아간다. 근데 음, 아이온큐에서도 이제 그 연구는 하셨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왜 떠난 배경이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사업 그만하고 나 연구나 더 할래. 이런 뉘앙스로도 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거죠. 음, 음. 그래서 이제 뭐,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연구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. 그렇게도 결국에는 좀 안 될 예, 결국에는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. 뭐 이렇게도 좀 보시는 분이 있는데 예, 약간 이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몰로 교수님이나 어쨌든 이 아이온큐의 핵심 인물들은 주식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뭐 좀 주식을 계속 받고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으시거든요. 예, 네, 그런 거를 좀 포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뭐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
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악재만 얘기하고 끝내기는 좀 마음도 찝찝하고 악플도 좀 많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. 예, 네. 근데 이제 이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에 좀 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. 아이온큐에서 예, 예, 이 바륨에 대한 건데요. 예, 이 바륨을 쓰기로 한 거예요. 원래 이온 트랩에 사용했던 물질은 이터뷴이라는 물질이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그 물질 대신에 바륨으로 대체함으로써 아이온큐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음, 발표를 한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 바륨 쿠비트는 UV, 그러니까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으로 조작이 가능하대요. 음,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더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업에서 쓰이는 이미 검증된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 기술, 뭐 이제 EUV 같은 거라고 좀 저는 이해했는데 음,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을 양자 이 칩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다.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. 라는 게 첫 음, 번째고. 음,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조작이 쉬워졌으니까 뭔가 이런 그 충실도라고 하죠. 피델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. 그래서 아이온큐는 99.5%이던 이 충실도가 99.96%까지 올라갈 것이다. 상당히 음, 올라간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된 이야기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앞의 특성 덕분에 기존 산업의 어떤 표준 기술과 호환이 가능해진다.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산업에서 쓰이던 기술들을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데도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. 이는 곧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편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음, 음,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몰로 교수님 소식이 아마 아이온큐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꽤나 큰 좀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좀 뭐 이게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이런 소식을 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. 어쨌든 이 이번 소식이 어떤 그 몰로 교수의 사임 소식을 때문에 좀 하락한 주가와 좀 걱정하는 주주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. 때마침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거네요. 그죠? 그쵸, 그쵸. 예. 음, 저는 사실은 좀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.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직 창출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망설이는 편이고, 음,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조비 같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이제 미국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음. 오늘 세 가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세 가지 정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깔끔한 강의 감사합니다.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. 아닙니다. 저 이 미주은 채널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미주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아닙니다. 오늘 특히 이제 제가 미준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커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ETF도 그렇고 또 뭐 아이온큐라든지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나 좀 어려운 분야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굉장히 망설여졌거든요. 근데 오늘 덕분에 좋은 컨텐츠를 미존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좀 신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러세요. 많이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발표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머니 네버 슬립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비전이 있으세요? 일단은 정도로 좀 지향하려고 해요. 그래서 뭔가 단기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리딩스러운 정보는 저희는 좀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, 사실은 이제 이 투자라는 게 굉장한 장기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장기전을 함에 있어서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파트인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좀 저희 여러 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희 팀도 좀 같이 지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성장을 하고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면은 저희는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겠죠.
그러니까요. 음, 제가 처음에 미준 만들 때가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. 2020년 음, 6월이었으니까.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시고 또 정보의 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머니 네버 슬립처럼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. 그러면 음. 또 미주은 채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 나중에 한국 들어오시면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앞으로도 그 매일 아침에 머니 네버 슬립 이메일 열어보는 재미로 또 투자 진행하고요.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. 아우, 네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예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